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도심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연 아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의무 이제는 사라졌지만요. 요즘 같은 때는요. 밖에 나가실 땐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문 일면 기사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우리 기업들 얘기인데요. 중국 사업에 존폐가 달렸다. 삼성과 SK 반도체 기업이죠. 긴급 미국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좀 더 보죠. 반도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지금 미국이 하고 있죠. 이 불똥이 우리에게 튀고 있는 겁니다. 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법안들 나오고 있는데 세부 조항이 곧 확정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추가 투자가 막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 기업 입장에서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요, 굉장히 막막해지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사이에 우리 기업들이 끼어 있는 모습, 바로 단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소개해드리죠. 자, 위아래로 뭐 제목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곳곳에. 지진입니다. 규모 7.8, 튀르키예 측정 사상, 튀르키예에서 측정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도시가 무너졌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많은 분들이 고온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이 나고 건물이 이렇게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을 겁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지금 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국경 지역에 접경 지역에서 났는데요. 7.8 강지인데 최소 여기 2,300명 사망으로 돼 있죠. 새벽에 지금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요. 3,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최대 10,000명까지 달할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추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잠든 시각에 발생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포함 사망자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뭐 지진상 사진으로 전하고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시죠. 이상민 장관 탄핵안, 뭐 정확하게는 탄핵 소추안입니다. 야3당이 국회에 어제 제출했고요. 내일 본회의 표결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본회의 통과되면 헌정사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뭐 탄핵 소추안 발의는 좀 있었어요. 그러나 통과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될 거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여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여기 일면 톱으로 크게 뭐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MZ 노조 뭉친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 노조라고 할 수 있죠. 이념 투쟁 대신 공정과 상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요. 최근에 8개 기업, 뭐 기존의 노조가 있지만 새로 노조가 꾸려졌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 MZ 세대가 주축인데 이런 노조가 모였답니다. 모여서 뭔가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21일 출범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약간 좀 엄브렐라 노조라고 할까요? 좀 규모가 큰 총 뭐 연맹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게 좀 꾸린다는 건데 기성 노조에 대한 강한 불만 제기 그리고 기성 노조는 신뢰 잃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4분 패널께서 준비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야 현역 국회의원 2분 자리하셨는데요.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장 맨 첫 자리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외나무다리입니다.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를 지나가는데
상대편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러나든가 그쪽이 물러나든가 아니면 같이 다 떨어지든가 요 경우 중에 하나죠. 지금 어떤 상황이 외나무다리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강행. 물론 뭐 민주당만 한 건 아니에요. 야 3당이 같이 했는데 민주당이 뭐 의석수가 압도적이니까요. 내일 본회의 표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유를 밝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 예방 대응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일단 이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될 땐 헌재 판결까지 일단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일을 못하는 거죠. 여기 대통령실은 헌법을 과연 위반했는지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이거 의문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여야의 입장이 좀 각각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미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최법권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사 하나 이어가 보죠. 일단 뭐 본회의에 올라갔어요. 부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어떤 뭐 표결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국회는 떠나잖아요.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탄핵안 국회 건너도 여당 법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여당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인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여당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당이란 말이에요, 소속이. 그리고 헌재 심판 이것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일 민주당이 뭐 압도적 다수당이니까요. 왜냐하면 제적 과반 찬성이 있으면 되는데 과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의결 가능합니다. 일단 직무정지가 되고요. 근데 그 이후 과정이 헌재가 180일 내 결론. 요것도 미지수다. 일단 요게 원칙인데 가능할까? 요것도 미지수다. 그럼 180이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약에 좀 더 연장되면 내년 초 아니면 연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러면 총선이 가까운데 인용 기각 따라 한쪽은 타격이다. 이렇게 전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두 분 현역 의원 나오셨으니까요. 각 당의 입장 일단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조수업 의원께요. 민주당은 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헌정사 최초라고 이야기하지 만약에 않습니까?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한 경우가 있는데 장관은 최초라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장관은 탄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하기 이전에 잘못이 있으면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탄핵 소추 그 통과까지 가지도 않는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159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사과도 없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러면 안전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거기도 책임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유가족들은 독립적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원인이 무엇이었고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최초로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거기 생존자가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해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을 갔는데 왜 유독 올해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압살을 당했는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꼬리 자르기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우섭 의원님께 추가 질문 제가 짧게 하나 네. 드릴게요. 탄핵이라는 거는 기본 요건이 기본적으로 불법이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요. 그리고 특히 공직자의 경우는 직무상 관련된 불법입니다. 그럼 더 넓게 보면 헌법에 위반된다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어떤 법을 위반한 네. 사항이 직무상 있었다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 사안 이상민 장관 직무상 불법이 있었다. 이게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법조인들은 이거는 불법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의 60% 이상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에 예. 대한 중대성,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른 중대성, 예. 그리고 파면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손실과 이익에 대한 중대성, 이 세 예. 가지 중대성을 따져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때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다.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위반을 했다. 두 번째로 중대본을 설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장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에 있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소추한 거고요. 그것은 헌재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국민의힘 소속이신 조은 의원님, 국민의힘은 사실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지금 이런 사안을 가지고 왜 탄핵 소추까지 가는가. 그리고 뭐 반대 입장이에요, 당에서는요.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는 민주당이 예. 169석의 거대 야당인데 예. 힘 자랑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탄핵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니냐. 예. 걸핏하면 해임하고 예. 걸핏하면 탄핵하고 이번에 지금 해임 장관 해임함이 본회의에 보고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예. 지난 정부에 또 이종섭, 홍남기 뭐 여러 차례 좀 있었습니다. 네, 추미애 세 차례 예. 있었는데 다 부결되거나 예. 72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그냥 시간 다 넘겨버렸죠. 없었던 걸로 됐죠. 그래서 민주당의 기세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요즘은 1인 사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야 자기야 어차피 구속되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판 4판인데 전통 야당인 민주당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나. 아, 그럼 주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보시는 그냥 겁니까? 방패로 쓰는 거죠.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아마 공천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해임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안은 구체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건데 지금 이제 장관이 말 실수 몇 번 했다고 해임해야 된다. 또 유가족이 아우 장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탄핵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공정하게 법을 다뤄야 될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런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거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은 의원께도 제가 추가 질문 짧게 좀 하나 드릴게요. 뭐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실은 탄핵 소추안까지 가기 이전에 사퇴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 사퇴 요구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 그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우가 틀린 거죠. 민주당은 의도 자체가 정쟁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요. 합의를 하고 나서 국조를 하면 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부터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게 먼저였죠. 그러니까 아주 기승전 이상민 장관 해임 탄핵, 기승전 대통령 공격. 그럼으로써 이재명 구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격, 압박 이게 있던데 지금 보니까요. 조우석 의원님께서 지금 뭐가 막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죠. 지금 두 분 의원께 시간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두 분을 30초씩 각각 드릴게요. 조우석 의원님. 네, 국민의힘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기승전, 이재명. 모든 걸 하더라도 민생을 하든 탄핵을 하든 예. 무엇을 하든 모든 걸 하더라도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을 살펴보면서 예. 민생을 살펴봐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 그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자, 조우석 의원님 기승전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줬습니다. 말씀하시죠. 민주당은 민생을 얘기를 하면서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생 얘기는 1도 없었습니다. 어제는 정치 분야였어요. 예. 정치도 민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 사실 공방이 좀 많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범죄 리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조국 장관의 적이 결국 조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조국조라 그래요. 예. 그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예.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스스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민주당을 불구덩이에 같이 예. 끌고 간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셨네요. 지금 두 분 현역 의원 여야에서 나오신 분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국회 사항이 이렇게 대치 사항이에요. 근데 뭐 내일 일단 본회의 다수당이 많이 마음을 먹으면 통과될 수 있지만 그 통과 이후에도 또 이런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탄핵안 가결된 직무정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어떤 법률 어겼나. 이 부분을 좀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문제 삼고 있죠.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뭐냐 뭐 이런 건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기사에. 뭐 같은 내용 있거든요. 접수 180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변수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면 야권은 여당 법사위원장 요걸 좀 신경을 쓰는데 요걸 무력화할 수 있는 게 있다네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탄핵안이 낸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잠깐 적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요 위쪽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이 소추위원. 이 소추위원이라는 거는 헌재 가서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탄핵을 해달라고.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것도 공방처럼 비춰지겠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진행 중입니다. 일단 사항은 이래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있었거든요. 정치 분야. 이상민 장관이 본회의장 출석했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한 모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지웅 의원님, 권지웅 비대위원께. 네. 근데 가능성은 많아요. 만약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다는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헌재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헌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탄핵소추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요. 이거는 따져보니까 안 된다서 기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 이유가 안 된다고 각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에 이거는 오롯이 민주당이 무리했다라는 판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끈 뒤에 이런 결정이 나오면 총선과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우는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현행 법률상 예.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저는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12구 참사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양상도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을 걷다가 158명이 돌아가셨고 예. 그 사람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으로 한 명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재난을 예방하지 못했던 국가 그리고 4시간 넘게 사람들이 그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던 예. 국가를 두고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예. 책임도 묻지 못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아예 이 소추안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심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 해서 기각을 했더라도 사람들의 법감정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지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내서 국가 공무원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행법령을 그대로 두고 예. 어떻게 국민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되게 위험한 사회고 예. 우연히 살아남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예. 지금 12구 참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형식상의 어떤 위법이 없으면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속 이것이 마치 정치적 공세라고 이해하면서 벌어지는 일이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49제 지난 참사 100일이 되었던 날 예. 유가족을 찾아서 위로라도 했다면 저는 이 같은 정도의 갈등은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땠습니까? 49제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세월호 때만 해도 예. 사실 세월호 참사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예. 지금 그 같은 조치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예요. 근데 그 정부의 국회가 무언가를 묻지 않는다? 예. 자신의 권한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게 더 국민들에게 혼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것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예. 기각된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정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유희석 전 대변인께 일단 권주용 전 비대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반대 경우로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줬어요. 용인을 해줬어요.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질문하신 게 예. 정치적인 얘기, 책임 묻는 얘기를 떠나서 탄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탄핵 소추에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49제에 참석을 안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전혀 별개 얘기라고 우선 생각해요. 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예.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예. 그 경우에 탄핵소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결한 경우에까지도 다수 의석을 앞장 세워서 탄핵소추를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예. 민주당은 정책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릅니다만 지금요. 이거 모르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인용이 지금. 된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같은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예. 혐의가 없어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 헌재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서 예. 이상민 장관의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 예.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경찰의 수사 자체도 다 부정이 되는 거고요. 경찰도 난감해진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한테는 엄청난 그런 타격이 되겠죠. 물론 가정에 따른 그렇습니다. 가정입니다. 저희 아직 답변인데 모릅니다. 아직 내일 본회의 통과도 이 여부 남아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경우가 저는 없으리라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탄핵이란 말이 우리가 어느덧 언제부턴가 너무 쉽게 씁니다. 탄핵이란 말을.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이거는요. 정치적으로나 한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고요.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내일 본회의 어떤 모습일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